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 잠시 흔들리나 했습니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살아났죠. 특히 코스닥 쪽은 더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그치만 아직은 수급의 공백이 큽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대기하고 있다 보니 이번 한 주 약간은 눈치 보는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많은 힌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세 분의 파트너가 가져온 현문현답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트럼프 2기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의 채권금리 키워드입니다. 고용이 너무 잘 나왔다 보니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4.8%까지 터지를 했는데요. 미증시가 다소 어두워졌다 보니 국내 수급에도 영향이 가지는 않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자, 한은의 금통입니다. 16일에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올 텐데요. 앞선 키워드와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깜짝 고용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한은도 신중한 선택을 할 듯 보이는데요. 이 결정이 우리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장 마지막 중 나온 테슬라발 이슈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탄력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관련된 소식이 되겠죠. 안 그래도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머스크 트레이드도 관련이 돼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나온 상태에서는 재건, 경업, 조선,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확대 전망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답변을 좀 주신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는 지금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은 빠져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서 시장의 이슈를 잠식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그렇죠. 두 번째가 머스크, 세 번째가 젠슨 황. 자, 이 3명이 현재 전 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머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혁신의 아이콘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유리기판이라든지 또는 로봇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경제팀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점진적 관세를 인상시킬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오늘 발로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IRA에 대한 부분을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취임식이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돌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트럼프 취임식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시장 이슈가 되면서 좀 테마성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나올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던 것도 결국 산업부 장관이 이런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는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모아본다면 북한 김정은과에 대한 대화도 트럼프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도 넣으면서 또 그렇죠. 병역주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에 대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1월 말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3명의 인물에 대한 공통점은 데이터 센터를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내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전선 관련된 움직임도 좀 더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3명의 입 중에서 머스크 입에 관련된 섹터는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현재 머스크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 네. 한 가지가 이제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또 뒤에 또 준비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는 살짝 감추신 거군요.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적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변화 기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적 변화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말고 우리가 머스크 관련된 부분은 결국 혁신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 양상이 좀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따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그쪽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이비기 출범과 앞서서 수혜 받는 쪽을 보자면 조선주, 재건, 전력까지도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아예 트럼프와 관계없는 관세라든지 감세라든지 제재라든지 벗어난 업종을 짚어주셨던 게 또 우리 신학수 파트너잖아요. 엔터주 좀 얘기를 해주셨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사실 흐름이 좀 나왔는데 수혜주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당연하죠. 네. 일단은 트럼프 포비아에서 벗어난 거나 아니면 트럼프 관심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 네. 실질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독점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여건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BTS의 공연이 있는데요. 그 공연이 관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BTS 아류에 있는 공연을 보러 갈 미국인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더라도 BTS 공연을 볼 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엔터 주식이 좋으냐면 이 부분이고요. 지금 K컬처에 대한 여건들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엔터 업종이 바닥을 딛고 움직인 거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바닥을 딛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야 이거 화려한 부활을 할 거야 라는 리포트가 막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에 진짜 우리 이 국내 4대 엔터,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SM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아티스트들의 복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복귀한 이후에 수익적 부분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여건이 시장에 좀 더 팽배하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까지 이렇게 첫 번째로 트럼프 취임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네. 두 번째 이슈, 미국 채권금리 이야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세 시장 수급이 괜찮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확인해 보시면 4.8%에서 5% 구간 매수 메리트가 부각된다. 고용 서프라이즈도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의 귀환까지 겹친 상황인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뭔지 지금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매수 메리트가 부각된다. 이거 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돌아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왜 올라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 프리미엄도 필요하다. 현재 높아진 달러 기조뿐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집행과 관련돼서 추가 채권 발행이 많이 되게 된다면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네. 낮아진다면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채권 금리를 계속 끌어올렸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평상시 기조대로
그냥 시장 수급과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의 환경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내려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7, 4.8 구간에서부터는 천천히 10년물 채권을 매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채권 부분인 거죠, 네, 지금 네. 채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산불이 났단 말이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왜 채권과 연계가 되어 있느냐. 자,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은 2017년도, 18년도에 이미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125억 달러의 데미지를 줬는데요. 그때 이후로 스테이트팜 제너럴 같은 기업들은, 보험사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2024년 3월부는 완전히 롤오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페어 플랜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25년 동안 모았던 수익을 단 한 방의 산불로 피해 보상액으로 다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도 캘리포니아 지역의 화재 보험을 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번 지금 화재 피해 금액이 유로뉴스에 따르면 현재 2,500억에서 2,7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한화로 이걸 환산을 하면 356조 1,800억입니다. 어.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네.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750억 달러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불어난 거잖아요. 더 불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보험사들이 이제 이거를 지급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험사들은 보통 이런 돈들을 보험사가 직접 지급을 하지 않아요. 파산을 하게 되니까 보험사는 결국 재보험을 들게 되죠. 그럼 재보험사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급을 하겠습니까? 항상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미 지난주 산불이 진행이 되고 주말을 지나고 이번 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4.8%를 넘어갔었던 상황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결국 보험사들은 재보험사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보험사가 자산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사망 선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은 각 나라의 주요 랜드마크에 가장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게 자본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지급 보증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얼마든 지급을 할 수 있고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냐라는 거죠. 보험사들은 보통 자산을 채권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채권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재보험사는 재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재보험사들이 지금 현재 이미 주가가 한오일이라던가 문의일이라던가 이런 데는 이미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국채를 팔거나 미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이미 채권 매도량뿐만 아니라 발행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 재보험사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채권량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보험사들이 그냥 갖고 있는 물량을 드랍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2022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즈 트러스 총리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와서 채권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영국 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거라고 우려를 했었던 시장 참여자들은 채권을 드랍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보험사는 그냥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보유를 하고 있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건 마진콜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즉 특정 구간 밑으로 채권 가격이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면 당시 길트채, 영국 채권, 영국 10년물 길트채가 하락을 하면서 마진콜 가격을 건드리게 되고 갖고 있는 것들을 청산을 하게 되고 그 가격을 보고 또 누군가가 본인의 마진콜 가격을 또 투매가 또 마진콜 그러면서 나온 하락이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게 올라올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선 이미 한번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마진콜 라인은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낮아졌을 수도 있을 거고요.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채권 금리가 올라온다. 이전 같으면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 주가 수익 비율보다 채권 수익률이 높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망하겠느냐, 매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그 맥락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줄 수 있느냐. 매수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 주고 밑에 붙여놓고 오랫동안 피곤한 흐름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화재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는 종목군들이 가다가 멈춘다거나 곧바로 고꾸라져서 상황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채권 금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보통 때 같으면 4.85% 여기서 좀 매수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달겨드는 매수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았죠. 이러므로 인해서 다른 것들의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 아직 무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싸게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추이를 지켜보고 가격이 안정되고 가는 걸 보고 나서 매수해도 충분하겠죠. 네. 이미 우리는 피폐해진 국가예요. 전 세계 이 팬데믹 이후에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국가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이.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꼴찌인 국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내에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럼 보험사들이 그런 식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갖고 있는 자산을 의미 없이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팔고 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지 된다.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하자.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금리 관련해서 가격과 네. 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진콜이라는 단어까지 좀 나오면서 네. 지금 구간을 설정해 주셨죠. 그 구간 안에서는 이제 채권은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네. 하지만 우리가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밀릴 수 있으니 조금은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는 시장 분위기, 채권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그 사실 뭐 LA 산불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또 본다면 이제 트럼프 2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튀는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예측이 가능할 때는 좀 더 낮아지는 채권에 대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예측이 좀 불가능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고 지난주에 이슈가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개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보는데 트럼프가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에 대한 변화도 좀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채권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4.5% 미만으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가 함께 이루어졌던 그런 상관관계가 최근까지도 이제 존재를 했던 구간들이었고, 다만 지금 현재에 대한 미국 채권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가격대인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보다 더욱더 큰 불확실성이 생길까라고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약 4.7에서 4.8이 항상 고점 영역에 다달랐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또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까지 보여왔던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붙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위기 상황만 좀 더 넘겨본다면 저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강한 반등세, 급진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여기에서 위험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또 기회가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는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건 물론 또 시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한국은행의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죠. 자, 16일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TSMC 실적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오늘 네. 밤에도 정말 중요한 또 경제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답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둔화, 경계감 증폭. 이렇게만 딱 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시장을 사라는 거야? 아니면 기다리라는 거야? 그렇죠. 라는 느낌인데 지금 답을 안 하신 분은 신학수 파트너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떤 답인가요, 이거는?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럼 보는 금리 거죠.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주가에 호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인하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한 측에서는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짐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돼요. 그렇지만 경기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에 대한 활성화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에 대한 여건에서 만들어지는 금리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기의 그 활성화된 부분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건이고 통화량에 대한 조절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으로는 사실상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네. 특히 지금 정부의 그 컨트롤 타워가 부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돈을 몰아서 이렇게 불편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여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하는 여건이 실제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최근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임금 상승률 이런 쪽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 한국 시장에 대한 물가 지수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2% 대역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정말 개개인의 이 가계에 영향을 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물가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 거죠. 미국과의 금리 차이의 역전 현상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경제를 살려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놨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이 인하에 대한 여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나리오별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이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결국은 해외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리스크적 부분에서 주가가 눌리는 것도 있죠. 뭐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여건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부담에 대한 부분을 떨어내고 실제 조금 더 긴 호흡을 본다면 현재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MC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매수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것이 맞다. 자, 오늘 채팅방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어떤 한 분께서는 네. 지금 무슨 금리 인하야?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진짜. 신학수 파트너는 일단은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를 한다면 사실 또 다른 환율 상승의 요인은 되겠죠. 뭐 지금 채권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동결을 전망한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뭐 채권 아빠 또 짚어주신 정재훈 파트너 뭐 금리 인하 관련해서 동결 또는 인하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감히 제가 경제부 총리님의 생각을 어떻다 평가할 주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인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은행은 이번에 좀 말을 잘해야 될 거라고 봐요. 연준도 금리 통화 정책하고 나서 시장과의 소통을 빡세게 하잖아요. 네. 소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WGBI 같은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 국가이고 앞으로 국가 신용도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지만 실질 금리 차에 의해서 외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빼고 나갈 수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유입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들과 어느 정도 내칭을 해보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현재 경기 상황 그리고 유출입 자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금리 인하는 이래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기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레벨을 낮춰서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면은 시장이 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또 금리 인하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믹스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설명이 중요할 것 같다. 다들 뭐 경제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대중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서로 다르잖아요. 다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원 파트너 의견까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상록 파트너도 관련해서 의견이나 뭐 시장에서 네. 어떻게 조금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거 의견 있으실까요? 항상 이제 한국은행이 뭐 이런 힌트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하셨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물가라는 얘기를 경제부 총리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현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물가라는 키워드는 결국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악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장에 대한 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뭐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1월달 현재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선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2월 달은 2월 25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히려 2월 25일 어느 정도에 대한 헌재 재판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저는 좀 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시장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양적 완화, 양적 축소 같은 경우에 돈을 뿌리는 거고 돈을 거둬들이는 거 행위이기 때문에 곧장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금리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자라는 것은 최소 3개월에서 1년에 대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증시는 긍정적인 리액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어차피 2월 달에는 그럼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대한 상승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1월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정말 16일에 있을 금통위 결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문 현답 이슈 탑3 살펴봤습니다.